안녕하세요. 인생코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30대 남자들이 결혼하기 싫어하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30대 남자 입장에서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제가 30대 남자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제 주변을 포함해서 느꼈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전 세계 나라들과 비교를 해볼 때 한국의 혼인 연령은 굉장히 높은 편이죠. 사실 굉장히 높은 게 아니라 가장 높은 편인데 OECD 국가 중에 혼인 연령이 가장 늦은 걸로 조사가 되고 있고 지금 거의 평균 결혼 연령은 남자의 경우에는 33에서 34세, 여자는 32세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 전까지 아주 이른 나이에 결혼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혼인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은 여성 기준으로는 만 나이로 30대 초반 정도에 결혼을 하고 있거든요. 30대 남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30대 초반 정도를 결혼 상대자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나이대 여자분들 중에서 결혼하기 싫어지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20대 내내 여행이나 여가에 집중했던 여자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주변 포함해서 20대 때 이렇게 놀고서 왜 이제 와서 결혼을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놀 거 다 놀고 이제는 남자에게 좀 의탁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지는 좀 떠나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동시에 결혼을 해서도 편하게 여행이나 여가를 즐기면서 살고 싶어 하겠구나라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과거에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진국인 여자 특징 얘기를 할 때 20대를 성실하게 살아왔던 여자분들을 잡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그 20대 내내 놀다가 결혼을 하는 여자분들은 이렇게 성실히 살아온 여성분들을 바보로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20대 때 놀아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20대에 그냥 논 거를 너무 삶의 중요 경험으로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한다거나 자기가 논 거를 중요한 경험으로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가정경제나 부부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부부생활을 할 때 요리를 배운다 이런 건 되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해외여행 가고 어디 놀러 다녔던 경험이 사실 내가 이 여자랑 결혼을 해서 사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논 건 그냥 논 거예요. 인생은 논다고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부부 생활을 할 때 그 여자가 많이 놀았다는 게 사실 남자한테 어떤 좋은 거냐? 그게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경험을 많이 내가 20대 때 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보통 그래서 소개팅 가서나 얘기하는 게 여행을 많이 다녔다, 해외여행 많이 다녔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사실 가정생활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고 사실 반대로 남자에게는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돈 못 모은 여자예요. 이 돈 못 모은 여자는 제가 많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또 한번 강조를 하자면 10대, 20대 돈을 벌기는 했으나 모을 줄 모르는 사람, 돈을 모으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고 돈을 쓰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여자인데 당연히 30대 남자들 중에 속으로 이런 사람을 결혼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연애용으로 생각을 하거나 그냥 만나려고 하는 분들은 있겠지만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돈 계속 쓰는 걸 보면서 나중에 저 돈은 다 내 주머니에서 나와야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처가가 잘 살아서 모든 생활비용을 다 지원해준다면 이야기가 다른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저는 안 만날 것 같아요. 이 어떤 돈에 대해서 모아본 사람하고 모아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돈을 쓸 줄만 아는 사람 그리고 돈을 제대로 모아본 사람 이건 뇌구조 자체가 아예 달라요. 이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나 생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모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를 하겠죠. 그래서 간단한 여행 정도나 소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 미래를 일단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은 과거에 욜로 열풍을 불 때 욜로는 결국에 현재에 집중하면서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껴라 이런 취지였지만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쪽으로 계속 흘러갔었어요. 그래서 이 미래에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전혀 아예 잊어버린 상황이 욜로가 돼버렸는데 돈을 모아오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는 현재 행복을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 어느 정도는 유예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이나 사고가 가능해야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을 수도 있어요. 흔히 착각하는 게 이 돈은 언제든지 모을 수 있다. 돈에 대한 감각은 언제든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10대, 20대 때 좋아진 게 없었던 사람이 뒤늦게 좋아지는 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30대, 40대에 갑자기 돈에 대한 개념이 바뀌셔서 더 나은 길을 거두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전체적인 비율상으로는 다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한순간에 스스로를 바꾸기가 어려운데 오랫동안 쌓아 올려온 것이 인생으로 발현이 되는 거죠. 돈의 요소도 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건 맞는 말이지만 액수와 관계없이 그냥 돈을 모으고 자산을 축적하는 행위 그 자체
자체는 이거는 개인적인 노력이나 지혜, 습관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돈을 크게 버는 거는 대부분 운의 요소가 작용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어쨌든 돈을 모으는 거는 습관이고 능력이에요. 만약에 30대 초반인데 돈을 모은 게 없다라고 하면은 돈을 모으는 습관이 없다는 뜻이고 능력이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사실 30대 남자 입장에서는 결혼하기가 싫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편안한 생활을 내려놓아야지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이 인간이 편안함을 추구를 하다 보면 돈을 모으지를 못합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더 돈을 많이 벌려면 현재 휴식을 조금 내려놓고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소비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계속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소비를 한다. 결국 돈을 많이 쓰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편안한 생활을 내려놓아야지 돈을 모으는 게 가능한데 이게 또 시사하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 결혼 생활에서 어느 정도 고생을 할 경우에 이걸 버틸 수 있느냐의 지표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비를 줄이지 못한다는 거는 편안한 생활을 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직장까지 걸어갈 수도 있고 택시를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탈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택시를 타거나 이런다는 거는 내 편안한 생활을 벌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돈을 절제하거나 자살 추적하는 사람들은 내가 당장은 조금 힘들더라도 버틸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걸 전혀 못했다라는 의미는 내가 현재 하고 싶은 건 해야 되고 편안한 생활은 유지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인내와 절제 쪽의 삶이라기보다는 편안함과 그냥 더 하고 싶은 걸 하는 그런 삶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바로 이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갖춰지지 않은 30대 초반의 여자분들과는 결혼하고 싶지가 않은 경우가 많겠죠. 세 번째는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여자예요.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중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보통은 성숙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은 관점이 그냥 강해지기만 하고 편협해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원래는 20대 때는 뾰족하게 산다면 30대 40대가 되면서 너그러워지고 이게 편안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성인이 되면 자립을 해야 되죠. 저는 항상 성인이 되면 자립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보통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던가 이런 책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으로 서로가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주변의 영향을 좀 덜 받으면서 스스로가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항상 이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요구만 하고 이런 거는 미성숙한 개념으로 보는 거죠. 부부가 아니라고 일반적인 회사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일단 본인부터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기적인 거를 내려놓고 다른 시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보통은 30대 초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만 반복하거나 애처럼 사달라고 떼를 쓴다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결혼 배우자로는 30대 남자들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기적이고 미성숙하다라는 개념은 시선이 나에게만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통 나오는 상황들이 뭐냐면 제가 이혼 소송에서 자주 경험하는데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면 남편이나 아내의 힘듦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힘들면 세상이 지옥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생하는 건 전혀 보이지가 않게 돼요.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프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 결혼해서 행복하려면 서로가 힘들게 노력을 하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어떤 성숙함은 필요합니다. 서로의 고통과 힘듦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시선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갖춰진 분들이 많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성숙한다라는 개념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은 자기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만 믿거나 자기의 시야에만 있는 것만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 시야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노력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제대로 살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성숙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래야지 타인의 노력, 특히 배우자의 어떤 노력이나 고생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사실 나이만 성인이신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인드는 어린애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회사 일로 예를 들면은 회사 일에서 같은 부서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변 동료가 하고 있는 일의 프로세스나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나만 업무가 과중하고 힘들게 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고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몫을 다하려고 하는 부서들이 보통은 좋은 부서인 경우가 많고 회사 일이 잘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나만 업무가 과중하고 나만 힘들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사실 회사 생활도 잘 안 되겠죠. 이건 부부로서도 똑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아까 경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인성적으로도 성숙해져야 되는데 20대 때 이런 성숙의 과정을 전혀 경험하지 않거나 거치지 않았다면
있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배우자로는 적합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혜롭고 성숙한 여자라면은 10대, 20대를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더 나은 쪽으로 사고가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이게 아니고 아직도 30대 초중반인데도 이기적으로만 생각하고 이러는 경우는 결혼감으로서는 어렵겠죠. 이제 네 번째, 이제 자기 객관화입니다. 그 사람의 나이가 들면서 나에 대해서 알아가죠.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그리고 내가 강점이 있는 부분이 뭐고, 또 타인의 시선에서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알게 돼요. 이게 당연히 관계를 맺는데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을수록 배우자와의 다툼도 적습니다. 그래야지 좋은 배우자를 처음부터 고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은 사실 사람은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늘 별로로 보여요. 내가 이 사람보단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는데 이런 사람 만나서 고생해가 되는 거죠. 항상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 부족해 보이거나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싸우게 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이런 면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는 나아. 근데 쟤가 나보다 못한 놈이고 그러니까 불만이 쌓인다는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싸우게 되는 거는 상대방이 나보다 낮게 보이거나 아래로 보이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사실 인간관계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에 자기 객관화가 제대로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은 결혼하기가 좋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 계속해서 결혼 생활에서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도 이혼 소송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대사인데, 뭐 이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꼬였다라든지 내가 이 사람보다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는데 이런 말들이 꽤 나와요. 이게 사실은 이런 거죠. 내가 자기 객관을 해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났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불만은 없을 텐데, 사실 이런 불만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사람보단 나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거죠. 과거에 제가 옥수수바 소개팅이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소개팅을 계속해서 해주는 거예요. 한 10분마다 한 명씩 넣어주는데 계속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언제 끝나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빗대 보면은 내가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이 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순간에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통 진국인 여자분들은 내가 원하는 남자에 대해서도 잘 알고요. 내 현재 위치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를 만날 수 있고 이 중에서 내가 어떤 남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내가 사실 무한하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본인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객관화가 됐을 때의 모습인데, 이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되는데 계속해서 더 좋은 사람만 바라는 그런 경우, 이런 게 결혼 생활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계속해서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30대 남자가 결혼하고 싶지 않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말씀드린 부분 사실 성별을 반대로 해도 통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0대, 20대에 어떤 것을 하면서 노력을 했고 또 스스로 뭘 쌓아 올렸느냐에 따라서 결혼하고 싶은 배우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20대 때는 못했더라도 갑자기 30대 때 결혼하면은 바뀔 수 있지 않냐. 아까 돈 같은 부분도 20대 때는 못 모았는데 결혼하면 모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맞아요. 그 부분은 맞고 20대 때 살던 날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바뀌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사실 다수가 그렇다고 본다는 건 무리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여자분들 나이 관련해서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이런 거죠. 이 젊음이라는 강점은 남녀 불문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만큼 어떤 다른 부분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인격적 성숙함이라든가 경제적인 관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20대를 허송세월했다는 뜻은 성별을 불문하고 이 젊음에 대해서 허송세월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점점 나아지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한 마음일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